기술,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당연이래요. 설명적이고 해설적입니다. 당연히 뭐에 대해서 설명할까? 적정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모르긴 하겠지만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과학기술이구나. 250조. 실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질문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합니다. 스스로 묻고 답한답니다. 적정 기술에 보기 쉽지 않은 말이지. 개념이 발전해 온 과정. 적정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얘기할 것 같은데 개념이 발전해 온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예시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겠고 밑에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생활이 어떠할지 상상해 봅시다. 괜찮을 것 같아요? 힘들겠지.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나 쓰나요? 저는 교통비와 식비로 하루에 10,000원 이상 지출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강연문은 늘 그렇지 뭐. 친구와 저녁 약속이라도 있다면 그 이상을 돈을 쓰게 되죠. 근데 10,000원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냉면 먹었는데 한 그릇에 9,000원이더라고. 그러니까요. 붕어빵도 하나에 1,000원이에요. 붕어빵이 네. 1,000원에 3개가 아니라? 중간 돈 아니잖아, 언니가. 서울. 서울. 하나에 1,000원이라고? 서울. 친구와랜다, 씨. 전 세계 12억 명 사람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충격적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1,300원? 1,200원? 1,300원?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는 약 30억 명. 그러니 전 세계의 90%가 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전기를 사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기를 쓰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이 필요한데 이게 다 돈이거든. 다음, 전기를 공급한다라고 해도 2,000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전기료 내며 전기 쓰는 건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해주고 있죠. 자문자답. 일단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해가 지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잠자는 것 빼고는 없을 것 같고요. 식수는 또 어떻고요? 물을 정수하고 수도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도 전기가 필요하죠. 집에 있는 정수기 못 쓰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수된 물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을 정수하는 것과 정수된 물을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전기하고 똑같네. 그 결과 더러운 물을 마신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수된 물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원인,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결과, 둘이 묶어서 뭐라고 쓸 거예요? 인과. 요즘 이한이가 나와가지고 자 이제 마실 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놓고 TV 광고 본 적 있나? 깨끗한 물에다가 똥가루 좀 넣고 시체 가루도 좀 넣고 사람의 배설물, 동물의 배설물 뭐 어디다 넣는다고요? 물에다가 왜? 자 이거를 잘 흔들어 주세요. 그거를 먹고 있다고 아프리카 애들이 지금. 기부단체에서 광고하던데. 부족한 것은 전기와 정수된 물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돈이 없어 불편함을 겪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네. 현대의 최첨단 과학이란 부질없어 보입니다. 왜? 이러한 최첨단 과학을 누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편함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나요? 엄청 물어보고 대답하네. 아닙니다. 기술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게 글쓴이의 주장의 일부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준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 근데 여기에선 적정 기술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보급해 준다. 이거예요. 빈곤층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취지가 적정 기술입니다. 포인트 되는 문장이니까요. 빈곤층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생긴 게 적정 기술입니다. 글쓴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대의 최첨단 과학이 부질없어 보인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적정 기술의 취지. 빈곤층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지. 밑에 2번. 적정 기술의 예로 들기 적절하지 않은 것. 오염된 물을 정화해주는 빨대 모양의 휴대용 정수기. 괜찮지? 타이어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로 만든 물 운반용 컨테이너. 괜찮지? 태양열을 반사판에 모아 음식을 조리하는 태양열 조리기. 괜찮지? 바다에 전화선 깔아서 국제전화 가능하게 하는 건 적정 기술 아니고 돈 엄청 드는 기술이죠?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충전지에 저장했다 밤에 LED로 사용하는 태양광 전등. 괜찮네. 다음 3번.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최첨단 과학을 바라보며 저거 있으면 뭐해? 좋은 거 아는데 쓸 수가 없지. 1번 그림의 떡. 사자성어로 하면 그림 속에 화중. 생심. 아니에요. 화중지병. 그림 속의 병. 중국 애들 먹는 거 그거라고 하잖아. 떡. 전병. 떡. 전병이 중국 애들이 오는 거라고요? 네. 우리 할머니 파는데? 진짜? 우리 집 근처에 베트남 국수 팔거든? 전병이 한잔하나? 빈곤층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 있을까? 이름 한잔인 중이네? 옆에다 씁시다. 페이지 250쪽에 나달라게 있죠. 발전소와 전기를 만드는 송선전이 필요한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 2,000원 내는 게 사치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그냥 다 해놨으니까 1번도 할까? 네. 자문자답 있죠? 네. 구체적인 사례 있죠? 네. 적정 기술의 한계, 문제점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죠. 물론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빈곤층 문제 상황,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건 맞지? 질문을 한다, 주의를 환기한다. 됐어. 다음 페이지. 적정 기술 운동은 마하트라 간디가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디가 있냐. 오케이. 간디 얘기는 또 페이지가 바뀌었으니까 색깔 바꿔봅시다. 마하트마 간디가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간디 맞아요. 지역 중심, 작은 기술. 인도의 각 마을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이윤 증대를 위한 대량 생산 기술, 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보는 기술을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하먼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중간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에른스트 슈마허, 중간 기술. 최소의 비용으로 현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현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기술을 중간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상위 10%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90%를 위한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인간의 얼굴,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개발도상국의 토착 기술보다는 훨씬 우수하지만 선진국의 기술에 비해서는 값이 싸고 소박합니다. 느낌상으로는 이런 느낌? 여기가 잘 사는 국가, 정말 못 사는 국가. 그러면 중간 기술이라는 건 한 적당히 한 요 정도? 요 정도도 아니다. 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이 개념이 발전을 해서 적정 기술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특징이 뭐 있었어? 적정 기술 개념의 변화 과정이 있다 그랬지. 그게 여기에서 오는 거지. 현재는 중간 기술, 애매한 자식들. 열등한 기술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뭐라고?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중간 기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꿔서 쓰기로 한 거구나. 적정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냥 밑줄만 몇 개 그어 볼게요. 적은 비용, 현지에서 나는 재료,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 외국에서 니들 쓸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만들어. 이거 제품의 크기는 적당해야 되고 사용 방법도 간단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의 지식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키오스크 같은 거 안 돼. 지역 주민 한 번만 알려주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협업을 이끌어서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기름 막 때려 부어서 만들면 안 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엄청 빡세네. 됐을까요? 옆에 여기 빨간색 네모 적정 기술에 관련된 용어의 변화, 작은 기술에서 중간 기술, 적정 기술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왔다. 지금부터 적정 기술의 예와 그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은근히 시험 포인트지. 이러한 멘트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고해 주는 거잖아. 화제를 제시해 줍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고해 줍니다. 일종의 예조가 아니라 예고, 일종의 표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적정 기술은 어떻게 보면 다소 불편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다소 불편하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전기가 없어 언제나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꼭 필요하다. 불편하지만 필요하다. 불편하지만 필요하다. 뭐가? 적정 기술이라는 게. 적정 기술 운동의 변천 과정. 용어가 좀 다르죠. 어떻게 있었을까? 적정 기술의 조건 됐어? 작은 기술, 중간. 얘 왜 안 써놨을까? 마하트마 간디 옆에다가 작은 기술이라고 하나 더 써놓읍시다. 작은 기술. 그리고 중간 기술. 그래서 적정 기술.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적정 기술의 조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거 읽지는 않을 거예요. 됐어. 됐고. 밑에 6번. 간디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뭐예요? 작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 노력은, 이유는 인도의 각 마을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도의 각 마을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기술 7번. 인간의 얼굴을 했다라는 건 인간적인 거지. 첨단 기술? 아니야. 소수 고객? 아니야. 10%가 아니라 90%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기계 생산? 아니야. 현지 인력과 재료를 활용해서 괜찮아. 생산과 유통의 거품을 이윤 증대하고는 상관이 없어. 답은 5번이겠네.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또 높여줄 수 있으면 땡큐지. 다음 페이지. 자, 전기가 없는 냉장고 적정 기술에 대한 뭐예요? 예예요. 예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뒤 땀이 쫙 흐를 때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음료를 한 잔 들이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전기시설이 미미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냉장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다. 전자제품 중에 뭐가 제일 필수라고 생각해? 세탁기나 냉장고? 나는 에어컨. 오늘 부채질 열심히 합니다. 아니요. 정말 더워. 달라. 나 에어컨 없으면 사람 열어 죽였을 수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만든 그 이름이 캐리어야, 캐리어. 그래서 캐리어 에어컨이 그 회사인 거야. 에어컨 처음 만든 사람. 나 그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뭐예요 지금? 죽었겠죠? 안 죽을 수도 있죠. 에어컨 전자제품 비교가 됐잖아. 기온이 40도가 넘어가서 차가운 음료수는 고사하고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립니다.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 냉장고는 항아리 냉장고 전기시설이 열악한 주민들을 위한 냉장고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넣는 간단한 구조. 두 개의 몸 사이에 모래를 채워놓고 밑에 그림 보세요. 항아리 두 개가 있고 두 개 사이에 모래를 채워넣지. 그리고 이제 모래에다가 물을 붓는 거야. 물을 부어줍니다. 작은 항아리 속에 농작물이나 음식물을 넣고 젖은 첨으로 덮으면 항아리 냉장고 끝. 겁나 간단한데? 이틀이면 상할 음식을 3주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전기도 없이 3주간이나 신선함을 유지하다니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역시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죠. 물 계속 먹어줘요. 그쵸. 물이 마르지만 않게만 해주면 되지.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이 열을 계속해서 흡수해 공기 중으로 증발시키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집니다. 아, 기화열을 이용하는 거구나. 주기적으로 항아리에 물을 뿌려주면 온도를 항상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한가? 아니죠. 물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일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물은 일단 쉽게 구할 수 있어. 뭐 수은이나 액화지수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나? 물이 더 좋아. 더 중요한 이유는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다른 액체보다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의 결합을 끊어내려면 다른 분자 간 결합을 끊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요. 밑줄 기화열이 높다라고 합니다. 기화열이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물 분자를 끊어낼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른 액체보다 많이 열을 가지고 수증기로 날아가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항아리 냉장고 고안한 사람 패스. 기화열이라는 거 개념 알면 되고 오른쪽 항아리 냉장고에 적용되어 있는 기화열의 원리. 일단 물은 기화열이 높다. 증발하면서 온도가 많이 낮아지는 거죠. 주기적으로 물만 뿌려주면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다. 천재인데. 다음. 항아리 저희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걔네들도 뭐 항아리 있는 거지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 항아리 냉장고 됐고. 자, 체크. 간단하지만 지역 주민들 누구나 활용하여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정 기술이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제일 먼저 보급된 동네가 토마토가 좀 많이 나. 물러져서 그거를 잘 못 팔았었는데 보관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거 토마토 팔아서 수익을 얻게 되고 그런 효과까지 있었던 거지. 10번. 항아리 냉장고 안에 물을 부어주었을 때 오랫동안 차갑게 유지됩니다. 다른 액체가 아니라 물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1번. 구하기 쉽다. 2번. 뭐가 높다? 그렇지. 기화열이 높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화열이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그 사이에 주변의 열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기화열이라고 하죠. 여름에 더울 때 길에다 물 뿌리는 것 같은 거.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지지. 열을 빼앗아 가니까. 됐고 옆에 12번은 문제만 길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11번 항아리 냉장고의 특징 간단하고요. 적은 비용 기화열의 원리를 알아야 돼? 발전소나 송전선 없이 다른 말로 전기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 나는 재료 항아리 만들 진흙 같은 건 어디에나 있겠지. 다음 페이지.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조언하지만 허리, 여러분들의 치아, 시력 관리에 평소에 신경을 써두시라는 것들. 다야? 다 안 좋아? 허리 안 좋아? 다안 좋아 어떡해요? 허리는 나중에 진짜 고생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운동해야 돼. 운동하면 허리 좋아져요? 뼈가 좋아지진 않는데 옆에 근육이 이제 이 뼈를 잡아주니까 근육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거지. 저기 김종국도 그래서 운동하는 거잖아. 처음 시작한 게 허리가 아파서 시작한 거였어.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착용한 분이 있나요? 네. 진짜 여긴 별로 없네. 시력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안경 없이 생활해야 한다면 환장하지.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답답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흐릿한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10억 명이나 있습니다. 눈 나쁜데 안경 못 쓰는 사람이 10억 명이나 있대. 하루 1, 2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안경은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안경을 맞추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시력 검사하는 검안사의 수가 매우 부족해 거주지 근처에서 자신에게 맞는 안경 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경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안경 비싸.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품이야. 다음, 시력 검사하는 검안사의 숫자가 매우 부족해. 그래서 안경 사기 쉽지가 않아. 안경이 귀한 이들에게 세상을 또렷하게 본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생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겠지. 어떤 안경이 필요해요? 값싸고 검안사 없이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일회용 평생 쓸 수 있는 튼튼한 안경. 사람들에게 또렷한 세상을 선물하는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스스로 도수를 조절하는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안경이 지가 스스로 도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스스로 조절한다고. 우리는 근시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 가까운 것만 보입니다. 근시. 빛을 퍼뜨려주는 오목 렌즈를 원시, 먼 것만 보는 사람은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과학 시간에 배워줬습니다.
원시인 사람도 근시인 사람도 스스로 도수를 조절하는 안경이 있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안경의 렌즈는 딱딱한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역시 물어보면서 궁금해 빨리 얘기해줘요. 까불지 않을게요. 개발자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래? 고체가 불가능하면 액체로 렌즈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발하지 않아? 안경의 양 다리에 있는 액체를 주사기로 조절해서 투여하면 투명한 막 사이에 있는 실리콘 오일이 들어와서 막의 볼록한 정도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안경 렌즈가 있어. 평평하겠지. 이렇게 끝에 주사기가 달려 있어. 누르면 실리콘이 들어가서 볼록해지고 좀 빼면 홀쭉해지고 써보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 실리콘 누르면서. 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굴절 역시 바뀝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오일을 얼마나 주입하느냐에 따라 안경 도수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은 증발도 잘 안 돼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15달러야. 근데 조금 비싸. 하루에 1, 2달러 사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좀 비싼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가격을 5달러 이하로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을까? 끝! 위에서 다룬 적정 기술 이외에도 많은 기업과 과학자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기부를 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죠. 할 일이 좀 나눠져 있네. 많은 기업과 과학자들은 기술 개발을 하고 일반인들은 기부를 하고 세상에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학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요게 적정 기술이겠지. 여러분들도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서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기술에 소개된 적정 기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됐고, 옆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한 얘기 없네요? 바로 밑에 교과서 내용 확인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도수 조절 안경. 빈곤층에게 비싼 안경은 됐어. 네, 그나마 시험 포인트는 의외로 여기입니다. 시험 포인트는 의외로 여기입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사실적 이해가 나오는 부분 여긴 거지. 거만 사업 시 초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한 번 구매 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비싸요. 상대적인 거지. 이렇게. 전 노안이 있어가지고 슬프지. 그래요? 네. 파이팅. 15번. 도수 조절 안경 개발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자들. 아직도라고 할까? 아직도 가격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뭘 노력하고 있어요? 가격을 낮추려고. 생산 가격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봐요. 마트 가면 상추 한 봉다리에 막 10,000원씩 하는데 어떻게 살아 이거? 애껴 쓰세요. 요즘 뭐든. 예. 여러분들이 애껴 쓴다고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는 좀 보탬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 안 쓰면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리고 이미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 이자가 지금 7%대가 넘어가는데. 7%? 7%대야. 대출하면.
1억 빌리면은 1년 이자가 700만 원이야. 뭐야. 미쳤다. 원래 얼마야? 터지는데? 내가 이 학원 하면서 대출 받은 게 2.3%였거든. 7%야. 이제 3배야, 3배. 미쳤다. 학원비도 올릴까요? 어? 우리를 위한 기술, 적정 기술. 아, 대꾸해줄 여유가 없어, 지금. 진도 빨리 나가야 돼. 적정 기술의 취지는 뭡니까? 빈곤층도 기술 혜택. 적정 기술의 개념이 발전해온 과정, 빨간색 별표. 적정 기술이란 마을의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작은 기술을 위한 운동이다. 에른스트 슈마어는 중간 기술이라는 말을 개념을 썼고, 중간 기술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좋지 않아서 적정 기술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지. 항아리 냉장고, 도수 조절 안경에 사용되는 과학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각각 원리를 설명해 봅시다. 항아리 냉장고는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 나는 빛이 굴절하는 성질을 응용한 것. 오목 렌즈에 빛이 들어오면 빛을 확산시키고, 볼록 렌즈에는 빛이 들어가면 빛을 모아주는 기능을 하고, 이런 거겠지. 항아리 냉장고와 도수 조절 안경은 적정 기술이에요? 네. 왜요? 적은 비용. 제품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특정 분야 지식 없이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춰 변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학교에 서술형 시험이 있다면 전 요게 서술형 문제라고 봅니다. 많이 쓸수록 점수 주겠지. 다음 페이지. 259쪽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260쪽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케이.